아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진짜로 맛있었고 개도 먹네요? 개도 먹네요. 개 먹는 물 이렇게 같이 드신 거네요? 잠깐만 근데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우리는 약간 좀 즐겁게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예전에 카페가 없었을 때는 지성인들이 어디서 모였을까요? 갈 데가 없지 않나? 뭐 그냥 뭐 정자? 원두막? 궁금하시죠? 우리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조선시대 우리 지성들은 어디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분들에게도 시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누구와 함께 털어놓았을까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사찰입니다. 다산 정혜경 선생 다들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캐릭터인데요. 너무 다방면의 재능이 많고 다방면의 지식이 정말 많은 사람 같아요. 조선 명탐정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정약용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을 조사해서 책을 쓰기도 하고 흠음신설하고. 그리고 애들 천자문이 어렵다고 그걸 자기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명물소학이라는 책도 쓰고 한 17년, 18년간의 유배 중에도 계속 여러 방면의 책을 쓴 정말 지식 덕후 아닌가. 완전히 덕후죠. 예. 그 마과의 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마과의 통이라는 책은 천연두에 대한 책. 그래서 천연두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지식의 스펙타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르네상스 시기에 레오나르도 그런 유명한 분이 유명한 약간 방금 웃음이 너무 준비된 웃음이었던 것 같은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으면은 조선에는 정약용 선생이 있었다. 유학이나 그리고 흠은신설하는 그 법의학 책. 뿐만 아니라 거중기라는 어떤 도료를 만들어서 수원 화성도 하셨고요. 엄청난 일을 하셨죠. 우리나라 국민은 목민심서의 저자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일 거예요. 자, 다산 선생 그분이 사랑했던 절 수종사는 어떤 절일까요? 정말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풍광과 정취라 그러잖아요. 그 계절에 맞는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는 또 마침 단풍철에 갔었기 때문에 진짜 좋았겠다. 와 완전 산속으로 왔네. 아 좋다. 야 절이 저건가? 그런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가야 되네. 야, 그 단풍 되게 구경 많다. 가야 된다 하는데 이렇게 오네요. 야, 단풍이 그냥 졌다. 와, 대박. 우와. 야, 이거 좀 날씨만 좋으면은 저기까지 보이겠지? 보이겠다. 그렇죠. 와 정말 할 말이 없어. 근심이 다 사라지네요. 첫눈이 왔을 때, 눈이 왔을 때도 가면은 그럼 좋겠다 진짜. 정말 여기 되게 너무 좋겠다. 코스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 올 때 아이젠 껴야 됩니까? 안 껴야 됩니까? 아이젠. 눈 올 때 아이젠 껴야 돼요? 안 껴야 껴야 돼요? 합니다. 껴야 합니다. 껴야 돼요? 아니면 못 올라가. 수종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유명한 절들이 그렇듯이 삼국시대 굉장히 오래전에 신라시대 때 처음 세워진 절입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때 세워져 갖고 쭉 내려오다가 세조 때 굉장히 크게 중창을 한 절이거든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전해오는데요. 세조가 몸이 아파서 그쪽으로 요양을 하게 됐을 때 자는데 종소리 같은 게 계속 들려옵니다. 딩딩하는 종소리가 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물이 떨어지는 소리였대요. 그래서 그 물이 떨어지는 곳에다가 절을 짓고 이름을 수종사로 지었답니다. 수종, 물수의 종. 종자. 실제로 수종사에 가면은 세조께서 이제 직접 심어졌다고 알려진 은행나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를 알고 보면은 500년이 넘은 은행나무예요. 정말 그 크기라든지 그 나무에서 위험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의리의리합니다. 은행 엄청 많이 나오겠다. 세조가 줬으니 당연히 500년 넘었겠네요, 훨씬 더. 야, 대박이네. 자, 그런데 다산 선생께서 특별히 수종사를 자주 찾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다산 선생께서 사시던 집에서 수종사가 가깝습니다. 차로 가면 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수종사가 굉장히 그래서 경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다산 선생님 자주 가셨죠. 다산 선생이 얼마나 수종사를 사랑하셨는지 시로도 그 수종사를 이제 찬양하는 시를 남기셨는데 14살에 그 수종사를 논일며라는 이제 시를 쓰셨고요. 14살. 나중에 이제 노년에는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제 오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원이 저기 있는데 오르질 못하는구나 하고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종사는 옛날 내 정원이었지. 마음 내키면 훌쩍 절 문에 닿았네. 인제 보니 문득 빼어난 죽순. 파란 하늘 가까이 아득하여 잡기 어렵네. 검버섯 피고 등 굽어도 어린애 마음이지. 단번에 비로봉 정상을 오를 것만 같네. 힘들다며 자식들이 극구 말리니 효도가 효도 아니라네. 약간 디스 씨 같은데? 자식 디스하는. 너네도 왜 이러니? 되게 슬픈 시인데.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죠. 이게 정말 오래 다녔다라는 게 이 시에서 느껴지는 게 문득 빼어난 죽순이 어느덧 파란 하늘 가까이 아득하여 잡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고 그 대나무가 그러니까 정말로 오랫동안 이 수종사를 다니셨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조선은 공식적으로는 숭료역불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4대 부들이 절에 가서 모임을 가졌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 선비들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과거 공부. 과거 공부는 사실 지금 사시보다도 훨씬 더 빡센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공부였거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놀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절이 굉장히 좋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산, 묘양산, 굉장히 좋은 곳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주제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차를 마시러. 왜냐하면 절 주변에 야상차밭이 많았거든요. 야생차밭이. 그래서 거기 있는 차를 가지고서는 옛날부터 스님들이 차를 덮고 그다음에 좋은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차를 마시기 위해서 절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에 가서 고승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하고의 교류도 사대부한테 의미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주로 차를 내기로 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교와 유교가 어떤 종교나 가치관을 떠나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그런 좋은 장도 됐습니다. 절이 대부분 다 굉장히 풍광이 좋은데 많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그 스님들이 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차를 한잔하면서 이게 대화를 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이는 곳에는 분명히 어떤 이제 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찰, 절에도 분명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을 것 같거든요. 북한산에 진관사라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다 훌륭한 분이라는 건 다 아시는데 세종대왕이 또 독서광이었거든요. 엄청난 독서광이었는데 자기만 독서를 한 게 아니고 그 독서들을 다른 사람한테도 강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뭔가 학식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휴가를 주는데 그 대신에 가서 독서를 하고 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집에 가서 독서를 시켰더니 이게 영 좀 뭐라 그럴까 맞아. 관리가 이게 조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절로 바꿨습니다. 조용한 절간에 가서 독서를 많이 해라. 휴가가 아니라 거의 유배인데. 근대에도 이제 있었는데요. 그 서대문구에 봉원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갑신정변을 모의하고 주도했었던 김옥균을 비롯한 계합파들이 비밀 아지트 삼아서 거기 실제로 갑신정변을 도모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아 진짜요? 저는 봉원사 옆에 한 2년 반 정도 살았었어요. 그래요? 그 절이 되게 예쁘고 올라가면 안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안산 좀 구경하고
그 절을 구경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24시간 하는 숲가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목욕탕 이제 이용하고 막 그러면은 완벽한 일석이조 그 3조 코스가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듣고 보니 진짜 시대만 다르고 예전에는 이제 절이었고 지금은 다방이고 역시 상황에 따라서 다 장소가 바뀌는 것 같네요. 이야. 그 다산이라는 그 호에서 나타나있듯이 이제 정약용 선생은 이제 차를 정말 좋아해서 다산이라는 어떤 뜻이 붙였는데 여기도 이제 수종사를 워낙 좋아했다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차를 좋아한다는 건 물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수종사의 약수가 정말 맛있는 걸로 소문이 많이 나 있거든요. 다녀오신 분들이 물맛 보셨어요, 그러면? 근데 다니엘 형님은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도 삼방산에서 약순물 드시잖아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서 이제 사실 그 사찰에 올라오면은 바로 왼쪽에 바로 약수터가 보여요. 약수가 나오는 데가 보이는데 아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진짜로 맛있었고. 개도 먹네요? 개도 먹네요. 개 먹는 물 이렇게 같이 드신 거네요? 잠깐만 근데 저물 드셨는데 다니엘 형. 따먹었어요? 저는 이렇게 흐르는 물 마셨는데 다니엘 형님은 저물 물리에네 진짜. 전부 샤워도 한 것 같은데? 수정물 딱 젖어 있는데? 젖어 있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데? 등록했네 등록. 용변도 보고? 그 물맛의 비밀이 저 걔가 몸 씻은. 대부분 물 나올 때 앞으로 가면 저렇게 물 나오는 곳에서 드세요. 원래 다들 그렇게 먹어요. 배우 그렇게 먹는데. 성현이는 왜 얘기를 안 해줬어? 얘기 안 해줬어요. 매겼네. 아니 뭐 어느 전에 해본 것처럼 맛있었으면 됐지 뭐. 삼방산보다 훨씬 맛있다니까. 뭐. 됐죠 뭐. 그걸 됐으니까. 지금 좀 화난 것 같아, 나는.